드릴까요? 네. 그럼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주로 이제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음식물 뭐 이런 게 관계되는 것 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것도. 요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복습한 건데 한 거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 10가지 이걸 잘 지키시면 이제 건강한데, 첫 번째는 바른 호흡을 하자. 그 오래 사는 동물일수록 숨을 길게 쉬거든요. 강아지는 숨을 굉장히 헐떡거리면서 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뭐 적게 살죠. 그리고 그 사람도 너무 가슴으로 짧은 호흡을 하게 되면은 건강에 좋지가 않지만, 그 아랫배나 이런 쪽으로 길게 호흡을 이렇게 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은 아마 건강에 좋습니다. 공짜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는 거. 그다음에 물은 제대로 마시자. 보통 이제 그 150파운드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2리터 마셔야 되고, 100파운드다 그러면 한 1.5리터, 그러니까 한 1.5 내지 2리터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하루에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물만 많이 마시게 되면은 그 우리가 소금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소금을 같이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하루 소요량이 얼마냐면은 우리 몸이 0.9% 소금물이니까요. 2리터를 드신다 그러면은 298, 18g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싱겁게 먹어라 이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그 사실 우리가 체액이 0.9%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햇빛을 쬐자. 햇빛을 쬐면은 그 세로토닌이 형성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쬐면은 행복하게 되고, 행복하니까 또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죠. 보충제 먹는 것보다도 햇빛을 쬐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음식을 바로 먹자는, 간식하지 말고 한 5시간 정도 터울을 둬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너무 빨리 드시지 마시고 꼭꼭 씹어 드시고, 야식하지 마시고,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밤 6분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는 뭐냐면, 밤 11시부터 3시 사이에는 해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그 몸이 노폐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딴 시간에 주무시는 것보다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꼭 잠을 주무시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절제 미덕을 기르자. 요거는
지나친 거를 갖다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술, 담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또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자기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 낙천적인 마음을 갖자. 그러고 아홉 번째는 몸이 차가우면은 차가울수록 그 암이나 이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배를 따뜻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는 정기적으로 인체 정화를 하자는데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아무래도 우리가 아주 완벽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폐물 쌓인 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음식에 대해서만 따로 얘기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사 간격을 5-6시간으로 하고 간식, 과식, 야식 하지 말고 한꺼번에 그냥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는 게 안 좋고요. 그 아침에 예를 들면 과일이다 그래 아침에 바나나 먹었으면 점심 때 그 딸기 먹고 저녁 때 뭐 그 블루베리 먹는다든가 이렇게 메뉴는 바꾸되 한 번 드실 때 너무 여러 가지 넣고 먹지 말고 단순하게 몇 가지만 드셔야만 우리 그 장을 갖다가 부담을 덜 주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음식은 꼭꼭 씹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도 30번 정도는 씹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조금 그 건강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50번. 그다음에 암에 걸렸거나 아주 중대한 뭐 질병에 걸려 있다 그럴 경우에는 1번씩 씹어야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육류를 자제하자 그랬는데 고기를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은데 그 요즘에는 성장 촉진제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걸 먹여서 고기를 키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지 않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육류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밤에는 당연히 드시지 말아야 되지만 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셨다 그럴 때는 아침은 좀 건너뛰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자 그런 거고. 지난번에 이제 그 한 거 좀 복습을 해드렸고 그 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금으로 인한 그 건강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소금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소금이 없으면 그 에너지를 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사람 치고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비리비리하죠. 네. 그래서 인간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안에하고 밖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는 칼륨이 필요하고 영어로 포타슘이죠. 밖에는 소디움, 소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밸런스가 맞아야만 되지. 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부종이나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았을 때 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에는 불이 이동하는데 소금하고 나트륨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수력 발전소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해야만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죠. 이렇게 반사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특히 그 고기를 안 드시고 주로 식물성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포타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소금을 너무 안 드시게 되면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을 많이 드시는 분일수록 소금을 꼭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염식 하게 되면은 소화력이 떨어지고요.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면 에너지가 빨리 만들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당이 벼랑 하나 확 떨어진다든가, 그다음에 막 에너지를 채우려니까 또 그냥 단 거를 막 찾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자, 튀긴 음식 뭐 이런 걸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설탕, 커피 막 먹어서 정신 차려야 되고, 쿠키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 거를 너무 많이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드시게 되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설탕 소비량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설탕을 꼭 드셔야 될 경우에는 요 그 당을 하나 또 올리지 않는 설탕이 여러 종류 나와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하고 있는 거는 몽크 프루트라는 거예요. 몽크 프루트. 이거 코스코나 뭐 찾아보시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탕 대신에 쓰시게 되면은 아마 괜찮은데,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꼭 단 거를 단맛을 내야 되겠다 할 때는 설탕 대신에 이걸 좀 대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오다이드 그 케미컬 솔트, 테이블 솔트라 그러죠. 그거는 정제염이라고도 합니다만, 정제하게 되면은 요거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 요거 합치면 99%, 39하고 60하고 99%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오다이즈드 테이블 솔트는 99%가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천일염은 이렇게 미네랄이 아주 골고루 들어있어요. 칼슘, 포타슘, 마그네슘, 설파, 뭐 아연, 알루미늄 뭐 이런 것이 한 80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씨솔트, 천일염을 드셔야만 이것이 소금하고 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좋은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렇게 셀틱 씨솔트 중에서 프랑스에서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셀틱 씨솔트 이것이 이렇게 아주 하얗게 가루낸 거는 조금 비싸요. 50탑을 5파운드에. 그런데 그 약간 가루가 아니고 약간 굵은 소금인데, 이거가 이제 약간 색깔도 그레이 색깔이 나는데 가격도 싸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5파운드 되는 게 한 21불이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주문하시면은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국도 끓여 드시고 간도 내시고 입에다 물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참고인데, 의식의 발길을 이렇게 점수로 표현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세도나에서 뭐 주로 수련하시던 분인데, 그 200점 정도, 200 이상이 나와야만 우리가 아주 정말 그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거고, 200 이하가 되게 되면은 힘이 들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무기력, 죄의식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어,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약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장하고 두뇌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장이 하여튼 편안해야만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고, 그래야 두뇌가 그 아주 맑은 정신을 이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소금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를 제대로 쓰려면 독소나 찌꺼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독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특히 밤에 11시부터 새벽 3시에 꼭 주무셔야 된다 그랬죠. 노폐물을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를 하여튼 세포도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고,
그 독소는 밖으로 빨리 배출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밥보다는 섬유질이 파이버죠. 파이버 섬유질이 많은 거, 채소 종류 이런 걸 좀 온몸에 많이 넣고, 지방이라든가 고기를 좀 적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이나 어떤 정지약품이나 이런 걸 너무 계속 드시게 되시면 그게 독이 되니까. 소금도 천일염은 괜찮은데 정제소금, 기름도 정제기름, 설탕도 순수한 설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제설탕 이런 걸 계속 드시게 되면은 몸이 오염되고 독소가 자꾸 쌓이죠. 그래서 이걸 빨리 이렇게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되면 에너지만 넘치면은 활기찬 사람이 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암도 이렇게 한순간에 온 게 아니고, 처음엔 연필 심지만한 크기로 변하는데 6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그 가공식품, 그러니까 공장을 거쳐서 나온 음식을 가능한 피하시고 밭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식사를 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뭐 얘기한 거 다시 또 얘기하는 건데,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죠. 이게 잘게 부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30회, 또 약간의 질병이 있다 50회, 중증 환자는 100회 정도를 한 숟갈 집어넣고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이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빨리빨리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할 일은 많고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씹게 되면은 스트레스 해소도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제된 백미보다는 하여튼 통곡물, 밀가루도 통곡물, 또 쌀도 현미를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폐물 제거 기능이 있는 걸 갖다 게 뭐가 있냐면 해조류,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건 매일같이 끓여 드셔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계속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 누수가 되게 되면은 안 이런 튀긴 음식이라든가 가공된 육류를 썼을 때, 또 글루텐이 들어간 밀가루, 부정한 하얀 쌀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이 장벽이 무너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피 속으로 바로 그 노폐물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간에서 해독을 시키더라도 그것이 또 장으로 가서 또 이렇게 새어 버리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제염은 그 뭐라 그럴까, 산성화시키고 그 피로감이 늘어납니다. 같은 소금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미네랄이 풍부한 씨솔트, 천일염을 드시게 되면은 pH가 뭐냐면 산성도거든요. 7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몸이 피곤하지가 않지, 산성이 되면은 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산성도 방지합니다, 천일염이. 그래서 만성병도 줄여 드시고요. 그래서 천일염은 많이 드셔도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혈압을 짠 거 먹으면은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천일염 드시면은 혈압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요 정지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가고 시간이 이제 이거 아까 다 한 거라. 그래서 그 물은 많이 드시는데 싱겁게 드신다 그러면 기운이 이렇게 없어요. 이게 소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을 그렇게 마시면 피부가 축축해야 되잖아. 메말라요. 소금 안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천일염을 충분히 드셔야만 됩니다. 이럴 때. 요거 지난번에 아까도 한 거라서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 아마 자마에서 발표한 건데 29,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험한 결과가 있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금을 한 10 내지 15g 정도 섭취했을 때 가장 그 심혈관 사망 비율이 적었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WHO에서 권장하는 소금 5g만 가지고는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 여기서 늘어나게 돼 있고 그 한 10 내지 15g의 소금을 드신 분들한테서는 요 심혈관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분은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인데 어지러워 가지고 밖에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저 사무실에도 그 우버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비만 왕복 100불이 넘는데 그래서 피는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빨갛지 않고 이렇게 그 창백한 색깔이다 그러면은 피 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두뇌로 피가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도 저염식을 열심히 실천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럽죠, 당연히. 네. 이렇게 뻘겋고 이분의 아들인데 같이 왔을 때 이렇게 빨개야만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혈압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150에 93이 나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소금을 입에다 아예 물고 사시라고 분명히 혈압이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까지 자주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카톡으로 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랑. 그래서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 거리시고 그랬어요. 그러게 뭐 어지러우니까 땅이 울퉁불퉁해서 뭐 MRI 찍어봐야 되니까 막 주저앉을 것 같다 뭐 이런 걸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피 검사는 정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소금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아예 입에다 물고 있게 했어요. 소금을 계속 입에다가 넣고 침으로 녹이고 또 삼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그렇게 이 솔트메터라고 이거 아마존에서 솔트메터라는 거 치시게 되면 이걸 사실 수가 있는데 0.9% 이상이 나오나 확인을 해보시면 집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 이분도 이걸 사가지고 계속 집에서 관리하면서 저랑 그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0.4가 나왔다가 또 1.4가 나왔다 또 물 마시면 또 금방 또 내려가고 막 수시로 변해요 이렇게. 그렇지만 계속 하여튼 소금을 드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자주 안 드시는 분은 화장실 자주 가시게 되거든요. 이분도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이제 없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없어졌고요. 계속 소금을 하여튼 섭취하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10월 초에 혈압이 156에 89였어요. 그 혈압약 먹고도. 그런데 이 소금을 한 3주 정도를 계속 입에다 물고 있었거든요. 그럼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소금을 아예 입에다 물고 계속 사시다시피 하시는데 124에 86으로 3주 만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월 24일까지 10월 초부터 10월 24일까지니까 3주 만에 그 혈압이 정상이 된 사례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그 천일염은 먹는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염도도 막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결국은 0.9에서 1.1 사이로 이것이
그 정상화됐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주 굉장히 중증 환자인데 제 사례가 아니고요. 그 한국의 그 양방 의사 선생님이신데도 그 혈압약이라든가 뭐 당뇨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약을 끊게 하고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환자들이 아주 많이 오시고 계시고 또 소금을 충분히 드시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병이 어떻게 변했나 이걸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나눠보겠습니다. 그 청년인데요. 21살이에요. 아토피가 20년 됐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주는 약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약 먹고 그랬던 것이 2달 만에 해결된 사례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아토피라는 게 노폐물이 생겨서 배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장에선 대변으로 배출되고 콩팥은 소변으로, 간에선 담즙으로, 폐에선 호흡으로, 피부에서는 이렇게 그 아토피 형태로 배출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뭘 시켰냐면은 고기 먹지 말고 생선 먹지 말고 우유도 유제품이니까 동물성이잖아요. 그다음에 달걀 이걸 다 끊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매일 1리터 이상 이 청년이 드셨는데 이 우유 딱 끊었고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 그 아토피 있는 사람들 림프구의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약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금하고 현미하고 이걸 계속 드시게 되니까 날짜별로 여기 나와 있으면 점점 림프구의 그 수치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직 기준치 35 이상은 안 나왔지만은 간 효소 수치도 이제 굉장히 나빴었는데 30일까지 떨어졌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자마자 이 정상적인 수치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나친 당분 섭취가 그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결국은 소화가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혈당을 높이는 정제당 섭취를 줄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 손상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구가 아까 보신 것처럼 림프구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미밥하고 채식을 반찬으로 식사하고 천일염으로 간을 충분히 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주무시면서 몸의 중심부터 아토피 흔적이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달 만에 하여튼 이분이 이것이 해결됐어요. 2달 만에 2달간의 식생활 교정으로 없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렇게 몸에 해로운 게 아닙니다. 소금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가지신 분, 관절염 가지신 분 아니실 거예요. 병원에서 아무리 약 먹고 해도 진전이 없습니다. 고통만 심해질 뿐이지. 어린 여학생도 이런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하고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뭐 류마티스 생기지만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도 하여튼 이런 게 오고 있고요. 그래서 화나고 막 신경 쓰는 일이 생기게 되면 혈액이 머리로 집중되고 손발은 차가워지고 배도 차가워지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럴 때 수염 진통제하고 뭐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약물 처방을 하는데 이렇게
5년, 10년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바꾸고 동물성 단백질 금하고 1리터씩 마시던 우유, 이 여학생도 우유를 그렇게 많이 마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유가 참 우리한테 해롭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과일이 좋다 하는데 과일도 적당히 먹는 게 좋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가지 아침마다 먹는 거 끊기하고 현미밥을 충분히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서 씹어 먹게 했어요. 그래서 어, 소금을 계속 먹게 되니까 입이 말랐던 게 사라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명현상도 생기거든요. 중간에 막 몸살이 생기고 코피도 쏟으면서 막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그 류마티스가. 요 나머지도 다 그 내용이 다 비슷한 거예요. 베체트병 뭐 고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장애 문제거든요, 이것도요. 그래서 숨이 차가지고 정말 궤양이 생기고, 그다음에 심장도 굉장히 안 좋아 이런 분들이 대동맥 폐쇄 부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슴을 아마 째내는 수술을 한 번 이미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이분한테 생활 지도를 시켰냐면 똑같아요. 이게 지금 패턴이 다 현미 채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싱겁게 먹던 습관을 버리고 소금을 충분하게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아주 꼭꼭 씹어서 드시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2주 정도 지나니까 안색이 돌아오고 숨소리가 편해지면서 산책도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적혈구, 백혈구 수치도 정상 범위가 되고 한 달 뒤에는 간 수치 이런 거 전부 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 반 지나서는 저 헤모글로빈 수치도 10.8에서 11.8로 바뀌었고요.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2.4에서 1.6으로 떨어졌어. 이것도 좀 좋아져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을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좋아졌다고 벼랑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리가 생겨서 도로 그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좋아졌을 때는 조금씩 활동량을 야금야금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그냥 막 너무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든지 조금 좋아졌을 때 아주 활동량은 전체적으로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궤양성 대장염 걸리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분이 계셔요. 이것도 서양의학에서는 거의 그 고치기 힘든 질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습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그 염증이 생긴다는 것이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음식이 잘못된 거거든요. 무슨 음식이 잘못됐을까요? 그 똑같아요. 그 너무 싱겁게 먹었다든가 동물성 식사를 너무 많이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탕이나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가 그랬을 때 이런 그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복통도 생기고 또 변해서 피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치명한 것이 당분 섭취입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갈아서 계속 먹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복통하고 설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때 소금이 확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소금을 충분히 먹이면서 했는데 이런 분들은 명현변 현상이 또 생겨요. 그래서 변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그 약찌꺼기들이 막 배설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명현 현상이죠. 뭐 결국은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분도 이제 결국은 소금이고, 또 크론스 지병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장이 다 망가진 병이죠. 이게 궤양성 대장암 원인이 거의 다 비슷해요. 크론병 걸린 분들 보면은 병원에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 근본 그 처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원인이 너무 소금을 안 먹어서 저염식을 하면서 과일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분은 많이 섭취하고 소금을 너무 안 먹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을 소금을 충분히 먹고 당분이 있는 음식을 절제하도록 했더니까 창백한 얼굴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점점 더 차가워져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끊고 이렇게 뭐야 그 소금 충분히 먹고 당분 섭취 줄이고 이렇게 한 달 지나면서 변이 형태를 갖추면서 이제 장 문제가 12년 동안 복용하던 약들 다 끊고 이것이 해쿠른병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지금 복습하던 거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급히 먹지 말고 중간에 간식 먹지 말고 밤에 먹지 말고 이것만 지켜도 참 우리 건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선모라고 있어요. 우리 그 세포에 약 10만 개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바람에 그 선모가 많이 망가졌어요. 3, 4만 개고 암 걸린 분 같은 경우는 1만 개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선모가 무슨 역할을 하면 세포끼리 서로 전화 통화를 해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악은과 적을 구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이렇게 당사슬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떨 때 파괴되냐 하면은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것이 파괴가 돼 버려요. 서로 이렇게 세포끼리 교신이 안 되죠. 그래서 그다음 하얀 쌀도 너무 많이 먹을 때 이런 것이 많이 망가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밥보다는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설탕은 대폭 줄이시고 소금을 대폭 늘리시고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까 그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동물성 기름이 그 세포막에 둘러싼 당사슬을 갖다 이렇게 파괴시킨다. 이런 걸 꼭 아시고요. 식물성 현미, 나물, 채소 이런 걸 충분히 드셔가지고 당사슬이 살아있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아까까지 얘기한 거하고 또 다른 얘기인데요. 그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의 약자인데 그 그냥 짧게 얘기하면 당독소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당이 이제 설탕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아도라는 포도당이 단백질하고 결합했을 때 이런 당독소가 생기지 또 지방하고 결합했을 때도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어떨 때 당독소가 많이 생기냐. 삶은 감자는 17인데 예를 들면 튀기잖아. 그럼 1522로 변해요. 이게 89배가 증가합니다. 닭도 삶은 닭은 1000인데 이걸 갖다 구운 닭은 5200이에요. 그러니까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삶은 거는 2,000인데 굵게 된 5,367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거나 튀기는 거를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아까 AGE가 늘어나면 좋지가 않느냐? 그것이 달고나 좀 딱딱해요. 이것이 신경세포에 붙게 되면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고요. 그다음에 혈관에 쌓이게 되면은 동맥경화가 일어나고요. 피부에 엉겨 붙게 되면 우리가 쭈글쭈글해 빨리 늙어요. 그래서 그 튀긴 음식이라든가 구워서 드시는 걸 피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냥 소화 흡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대장 속에는 미생물도 같이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뿌리식품, 껍질 과일, 그냥 껍데기 까진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이런 현미나 이렇게 이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시마, 미역, 파래 이런 것이 독소를 많이 제거하면서 또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근데 채소, 버섯, 견과류 이런 것, 콩 특히 아주 좋습니다. 두부. 그래서 음식을 이제 꼭꼭 씹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 건강한 사람도 한 30번은 씹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씹으면은 두뇌도 이렇게 계속 자극이 가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꼭꼭 씹게 되면은 영양 흡수율이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췌장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노폐물이 덜 발생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씹어 드실수록 포만감을 주는 렙틴이 분비돼서 가식을 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천천히 씹으면 당연히 혈당 상승도 방지하게 되겠죠. 천천히 씹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그럼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 검사해 보면은 요즘에 이런 검사가 유행인데 빨리 먹고 막 씹지 않고 막 가공식품 안 먹게 되면은 이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 굉장히 노화 속도가 빠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나이는 60세거든요. 근데 건강 관리 아주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은 실제 신체 나이가 52세로 나왔어요. 이게 8살 젊어진 거죠.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아까 오래 씹으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육류를 자제하자 그랬는데 꼭 고기를 먹어야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콩 같은 것이 만 충분히 섭취하셔도 되는데 가능한 발효시키면은 흡수율이 9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청국장이나 그 된장찌개 이런 쪽으로 해서 섭취하시게 되면 흡수율이 좋아져서 고기 먹는 거 이상으로 좋은 역할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얘기 안 했는데 아마씨라고 해서 영어로 플렉시드라고 그래. FLAX 시드. 요것이 이제 기름으로도 나와 있고 파우더로 된 것도 팔아요. 홀푸드에서 사실 수도 있고 아마존 같은 데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식물성 중에서는 가장 높다. 고등어의 44배, 연어의 30, 40배, 호두
오메가3 많다는데 11배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입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섬유질이 많고 오메가3 많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천연 에스트로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49세 이상 되면 갱년기 생기잖아요. 그래서 석류, 콩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아마시 드시게 되면 훨씬 그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콩에 대해서 고기 대신에 단백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발효한 콩은 95% 흡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발효한 콩 단백질은 8장에 8종 아미노산이 10.5배 많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그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만 근육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합성하는 아미노산의 이류신이 32.5배 들어있어. 그래서 콩을 발효해서 된장찌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현미가 아까 좋다고 했는데 현미 100g당 단백질도 9g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현미하고 소금 강조했습니다마는 요걸 꼭꼭 씹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건강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요거는 그 당사슬이라고 해서 당뇨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당사슬이 하여튼 그 동물성 기름을 많이 드셨을 때 많이 망가진다 그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제 경험담인데요. 그 파일로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더라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 발견되면은 저도 의사 선생님이 저기 그 강한 항생제하고 뭐 그다음에 몇 가지 그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 그거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항생제가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지만 뭐 위암을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꼭 먹어서 그 파일로리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미꾸라지 이렇게 냄새 없애는 제피라고 있어요. 추어탕 만들 때 쓰는 건데 전라도에서 요 제피라는 걸 제가 일주일 동안 입에다 물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약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거는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걸 일주일 먹고 나서 제가 피 검사를 우연히 하게 되는데 헬리코박터 균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그런 진단 받으셨을 때 그 강한 그 항생제 안 먹고도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제피얼마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말리면 좀 쪼글쪼글하게 되는데 어, 이렇게 그냥 마이신, 아목실린 캡슐, 펜토프라졸 이런 거 처방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파일로리균을 죽이긴 하지만 내 몸도 굉장히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거 처방 받으셨다 하더라도 요거 일주일만 계속 입에 물고 있으면은 그 파일로리균이 헬리코박터가 없어진다.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많이 있거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약을 좀 줄이고 싶다. 혹은 그 그거 대체용으로 뭐가 없느냐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메가3하고 요 보라조일이라고 이게 감마 리놀레산이거든요. 요 두 가지를 하루에 3알 이상 드시게 되면은 그 콜레스테롤 약 안 먹어도 수치가 정상으로 된 돈을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이 추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방 의사 선생님들의 아주
존경하시는 분이 히포크라테스 그분이 음식이 너의 약이 되고 약이 곧 너의 음식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화학 약품으로 된 걸 처방해서 쓰겠습니다만은 옛날엔 그 음식만으로도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것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아까 햇빛을 이제 쬐우면 좋다 그랬는데 햇빛은 뭐가 좋느냐? 그 대사성 질환을 완화시켜요. 인슐린 분비라든가 뼈 성장에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도 좋아지게 하고 잠도 잘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햇빛을 이게 눈에서 이렇게 딱 받으면 있잖아요. 이것이 두뇌를 돌아서 시상 하부랜드로 가가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밤에 잘 때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그 시험을 한 건데 그 햇빛 쬐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활성산소가 높을수록 나쁜 거잖아요. 그 활성산소가 300 이하가 돼야 정상이에요. 300 이하가.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햇빛을 쬐인 후에 측정을 해보니까 300 이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햇빛 쬐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항산화력, 항산화는 셀수록 좋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계 수위가 아마 2000 이상이 돼야 좋은 건데 그 햇빛 쬐기 전에 항산화 1770이었는데 햇빛 쬐고 난 후에는 2000 가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좋고 그다음에 그 우울증 척도를 검사하는 게 있나 봐. 저는 이거 안 받아봐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병원에서 검사한 거니까 요 10 이하가 돼야만 우울증이 적고 이 이상이 되면 우울증의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뇌졸중 있는 분이셨으니까 아마 그 누구나 좀 우울한 정도가 있겠죠. 햇빛 쬐기 전에 14가 나왔는데 햇빛을 쬐고 나서는 1.2로 바뀌었어요. 8 이하면은 된다 그랬는데 이 함원경화가 커졌네. 잠깐만요. 그 함원경화가 자동적으로 꺼졌는데 사실 지금 제가 다 그 강의가 끝났어요. 아까 그 얘기가 사실 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됐니? 한 5분? 의사님,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질문. 근데 아까 천일염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적당한 양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 천일염. 네. 천일염을 갖다 여러 가지로 근데 잘 먹게 되질 않는데 새우젓을 갖다 누가 이렇게 조금씩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도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좋겠죠. 소금은 다 네.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또 정제된 소금인지 천일염인지 모르겠지만은 새우젓을 조금씩 먹으면은 그래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새우젓 그랬는데 하여튼 새우젓을 조금씩 먹으면은 괜찮던데 천일염하고 새우젓하고 좀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새우젓을 만들 때 천일염을 넣어서 만들었느냐, 네, 가격이 싼 그런 게 식당이나 그냥 이런 데서 쓰는 거는 아무래도 그 싼 소금을 정제. 썼겠죠. 저는 잘 네, 몰라요. 그렇지만 네, 천일염을 썼다면 좋은 건데 천일염을 쓰지 않았다면은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일염이 들어가 있는 새우젓을 먹게 네, 되면은 몸에 예. 좋고 그냥 그리고 제가 정제된 소금. 추천하는 건 되게 국물 먹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국에다 말아 먹게 되면 잘 씹지 않고 그냥 생기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런데 국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소금을 자동적으로 많이 먹게 되죠. 많이 먹게 되죠. 예, 근데 된장찌개, 새우젓을 김치찌개,
그다음에 미역국 이렇게 반찬만 짜게 먹어가지고는 소금 양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찌개 천일염을 종류를 많이 드시고 찌개 종류를 다시 많이 안 드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을 입에다가 막 쳐놓고 이렇게 그냥 왕창 쳐넣으라는 게 아니라 매달만 넣고 오물오물오물 하고 있다가 조그만 통에 가지고 다니다가 계속 수시로 하루 종일 이렇게 하셔요. 그럼 그러면 소금은 must be 처음엔 천일염. 짠데 그것이 무슨 맛으로 바뀌는 단맛으로 바뀌어요. 소금이 짜지가 않아요. 달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소금이 나하고 친숙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소금으로 쓴맛이 간을 나던데요. 네? 어떤 때는 쓴맛이 나요. 쓴맛이 나는 건 좋은 소금이 아니에요. 이렇게 네네. 쓴맛. 덜 짜요. 왜 그러냐면은 천일염은 75% 정도가 소금이고 네. 15% 정도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미네랄이 아하. 있기 때문에 아하. 쓰다 그러면 좋은 소금이 아니에요. 네. 쓴 것은 좋은 소금이 아니다. 네. 아이오다이드 테이블 솔트 이렇게 써 있는 거 1파운드에 막 1달러 몇 센트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아이오다인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음식은 가능한 밖에서 사 먹지 말고 그래서 집에서 사서 아니 만들어서 글쎄 그뭐 그 어차피 천일염 어쩔 때는 외식도 하고 그러겠지만 천일염을 갖다 이렇게 좀 부족하게 되니까 예. 새우젓으로도 좀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천일염 먹는다고 혈압이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나쁜 소금 썼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나쁜 소금. 그 아이오다인이 들어가 있으면은 천일염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먹고 당분 단 거 줄이고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좋은 효과가 또 뭐가 있냐면은 단 걸 안 찾게 돼요. 네. 그 소금이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막 이것저것 막 먹게 되면 당이 막 또 그냥 벼랑간 뚝 떨어지고 하니까 막 그래서 그럼 당뇨 있는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당분을 줄여야 되는데 소금을 많이 먹다 보면은 단 걸 덜 찾게 돼요. 그러니까 단 걸 안 먹게 되면 당 내려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절정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 네,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 새우젓을 제가 말씀해 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것 같은데 그 뭐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실제가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이 먹어도 좋다 그러면은 그게 네. 진짜죠. 네, 네, 네.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싱겁게 먹으라 그랬어도 그것이 건강을 보통은 다 나한테 해치게 그랬죠. 되면은 의사 네. 선생님이 잘못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90% 이상의 의사 선생님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도 네, 틀린 말은 아닌데 대개가 정주행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크리스톱도 안 먹잖아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네. 미국 사람들 다 그렇죠. 예.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시간이 거의 천일염. 다 된 것 같은데 또 질문 또 있으세요? 이거는요, 지금 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닌데, 태음인, 태양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해외민 같은 경우에는 땀을 많이 흘려도 네. 땀이 소금 입기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소금을 엄청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땀 안 흘리는 분들은 땀이 안 흘리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땀을 흘려요. 그러니까 땀 조금만 흘려도 막 어지럽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소금이 더 필요해요. 네. 근데 그 태음인이면은 몸이 찬 거예요? 더운 거예요? 더운 사람이에요? 더운 사람들이고 찬 사람들인데 주로 땀을 흘리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되게. 근데 그건 이제 그런 거는 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답하기가 좀 아주 좀 곤란해. 예, 죄송합니다. 네. 홍 의사님 질문인데요. 아니 네, 얘기하세요. 제가 할까요? 네.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좀 충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와이프는 저 탄수화물을 줄여라.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서 단백질을 주로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은 당뇨병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밥을 줄이고 이제 주로 콩으로만 먹든지 아니면 고기를 더 먹으라고 해갖고 좀 식단이 좀 옛날하고 달라진 알겠습니다. 경향이 있는 지금 키퍼 말씀 다이어트.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좀 지나서 예. 제 무슨 얘기인지 파악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렇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껍질 깎아낸 거, 밀가루도 빵, 국수 이런 거 껍질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손실이 돼요. 그거 그다음에 흰쌀 그것도 껍데기 깎아낸 거니까 그걸 먹게 되면 흡수가 굉장히 빨라져. 당이 확 올라가고 당이 벼랑 안에 팍 올라갔다 딱 벼랑 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막 어지럽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미는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그 네. 대신에 꼭꼭 씹어서 드시고 소금을 충분히 쳐서 드시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꼭 쌀 그런 것만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채소나 콩 뭐 이런 것도 다 사실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채소, 미역, 뭐 다시마 이런 걸 좀 많이 드시고 근데 나는 죽어도 막 현미밥 못 먹겠다. 한 쌀밖에 못 먹는다 그런 분들은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또 뭐 어떻게 줄이냐면 가능한 양을 줄이는 거예요. 밥을 한 공기 먹던 사람 반 공기만 먹는 거예요. 채소를 반찬을 채소처럼 먹고 채소를 반찬처럼 거꾸로 양을 그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이 적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샤브샤브 국 같은 데다 그냥 막 채소를 왕창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국수를 네. 먹더라도 국수를 3분의 1만 넣고 숙주나물을 그냥 왕창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One more time. 국수는 조금만 씹히게. 아니 어떻게 100% 끓을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또 그 막기 대막기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거긴 쌀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쌀을 조금 들어가고 해갖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먹을 거냐 그걸 연구하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 뭐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과일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과일을 많이 먹어도 저 채소하고 탄수화물이라고 콩 그러는데. 넣어가지고 국을 끓여서 드세요. 예. 그러면은 밥을 줄일 수 있죠. 이게 현미밥은 많이 드셔도 되는데 흰쌀밥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줄이라고 그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제 탄수화물 그냥 깎아버린 거, 예. 공장에서 만든 거 이런 걸 줄이라는 거지. 통곡물은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에 너무 싱겁게 드시면 안 돼요. 예, 예, 짜게. 예, 0.9 소변 연도기를 하나씩 사셔가지고 0.9% 이상 나오나 소변을 수시로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검사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흰쌀밥을 먹을 때 잡곡을 많이 넣으면 괜찮지 않아요? 아유, 뭐 좋죠. 예, 당연히 근데 그렇죠. 현미를 하면은 현미는 6개월이 지나면 상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걸 한국같이 정미소가 있을 때 가서 자꾸 그걸 정미해가지고 와야지 여기서 사면은 6개월이 넘은 현미를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현미가 좋지가 않. 그러면 그걸 현미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설사하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래서 꼭꼭 씹어서 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100번씩 씹어서 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유 있게 이렇게 꼭꼭 씹어서 드세요. 꼭꼭 씹어서 드시면은 사실 흰쌀밥 먹는 게 더 나아요. 꼭꼭 씹어서 드시지 않으려면은. 네. 그러니까는 현미 대신에 흰쌀에다가 잡곡을 많이 뭐 콩이고 뭐 이런 걸 많이 뭐 넣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이게 흰쌀을 좀 가능하면 줄이셔야 되니까. 예.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잡곡을 많이 넣으면 좀 막 부스러지니까는 찹쌀을 좀 넣으면은 괜찮지요? 그게 찹쌀도요. 현미 찹쌀을 팔아요. 코스코 가게 되면 알랑민데도 현미 찹쌀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먹어요. 알랑미 현미 찹쌀? 네, 있어요. 이게 길다란 건데 네. 찹쌀을 팔더라고요. 네.